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크라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크라, 이거 뭘까요? 차크라는 힌두교의 기본 경전인 베다 문헌에서 나온 거죠. 요즘에는 조 디스펜자가 에너지 센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곳이죠. 명상을 하거나 내 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를 꼭 얘기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차크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신비주의적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도 사람들만 하는 막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막 요기들만 하는, 사실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제가 올려놓은 명상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몸도 이 마음의 일부죠. 뇌에서 연결된 척수에서 나오는 말초신경계, 그리고 거기서 그거와 연결되는 뇌 분비선들, 이 차크라도 뇌 분비선들과 그 호르몬들을 관장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몸의 부위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몸의 여러 부위를 포함하는 곳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차크라는 어떤 범위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을 관장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뿌리 차크라, 청골 차크라, 명치 차크라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뇌 분비선과 호르몬들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죠. 호르몬들을 구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기분이나 우리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영화에서 설명했지만 장에서 올라오는 감정, 예를 들면 장은 천골 차크라와 관련이 깊은데 장에서 세로토닌의 95%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분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장인데, 장에서 미주신경을 타고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 느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끊어내고 있어요. 왜냐면 그 감정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깊고 트라우마가 많고 이러면은 우리는 계속 신경적으로 디스커넥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경이 점점 끊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장과 우리 몸의 상호작용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뭐 장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 감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면 신경이 연결이라도 돼 있으면 우리가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신경을 계속 꺼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점점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몸의 반응, 심장이 뛴다거나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 신경회로가 거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개의 차크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뿌리 차크라, 청골 차크라, 명치 차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이게 바로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센터이자 차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존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으면은 여기 우리 에너지가 갇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손을 낳는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소화한다든지 이런 생존과 관련된 그런 것들과 관련이 깊은 에너지 센터들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정을 계속 끊어내고 신경이 연결이 잘 안 돼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다시 깨우는 겁니다. 우리 신경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노화,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활성화되지 않고 있던 신경들을 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뿌리 차크라는 물라다라라고 부르죠. 생식선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또 청골 차크라, 또 스바디슈타나는 소화선이나 뭐 소화기관들이나 그리고 뭐 췌장선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명치 에너지 센터, 매니퓰라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부신, 신장 이쪽 부분과 관련이 있죠. 부신은 노르에프네프린이랑 뭐 아드레날린, 그리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이런 것들을 분비하는 그런 내분비선이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이 부분이 좀 잘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죠. 왜냐면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컨트롤에 관련이 많이 돼 있는 곳이라서. 아드레날린 이런 것도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분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비하면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좀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기능이 잘 활발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우울감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나 오늘부터 바뀔래,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래, 나 오늘부터 부지런하게 살래, 뭐 이렇게 다짐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어야지 그때서야 진정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어떤 책의 한 부분을 보고 진짜 바뀌고 누군가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나의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차피 좋은 정보는 세상에 너무 널렸죠. 근데 우린 그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차크라들이 잘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행동을 주저하게 되고 뭔가를 미룬다든지 실천하지 않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선택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에너지 센터 관련된 우리 몸에 있는 신경들과 장기들을 좀 활성화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활성화가 됐을 때 우리는 실제로 다른 기분 상태가 되고 어떤 개념이나 지식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발전적인 방향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기간 이런 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건 또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걸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게 왜 생존과 관련이 되는지, 왜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우리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깊은지 좀 설명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걸 일단 개념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뿌리 차크라는 자궁에서부터 12개월이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자궁에서부터 24개월이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 생식선들이 그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어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혼자서 생존할 수도 없고 우리는 혼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완전히 의지한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음식을 안 챙겨준다든지, 나를 키워주는 사람이 음식을 잘 안 해준다든지, 잘 돌봐주지 않았다든지, 욕구를 잘 못 채워줬다든지 이러면은 여기서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태어났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뭐 중력 이런 걸 다 이해하고 있죠. 뭐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뭐 이런 걸 다 이해하지만 아기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뭐 테이블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 위에다가 공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공을 올렸으니까 중력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 그냥 공을 위에 올라가 있겠지 이렇게 하고 테이블 밑으로는 이 공이 붙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도 떨어지겠죠. 근데 아기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을 처음 접한 상황에서 완전히 나를 키워주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형성된 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우리 기반과 관련이 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센터는 6개월에서 24개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생존은 해결이 되고 그 다음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6개월에서 24개월이면 6개월 동안 아 내가 누군가 계속 나를 먹여주는구나, 아 내가 살 수 있구나, 아 이런 것들 이제 다 인지하고 이제 다음에는 뭐 몸을 움직인다든지 뭐 세상을 이렇게 만져본다든지 뭔가 이렇게 만져보고 느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엄마와의 관계나 세상과 우리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 태어난 존재에서 어느 정도는 이 세상과 소통하는 존재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명치, 이건 24개월부터 어린이였던 시절 뭐 그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는 이제 엄마랑 이 세상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뗐고 여기 물건 올리면 여기는 괜찮고 여기 올리면 떨어지고 아이 그러면 안 되고 음식은 앙앙 씹어 먹어야 되고 뭐 응가를 하고 소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유치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외부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 명치 에너지 센터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의 나가 이제 조금씩 생기는 과정인 거죠. 내가 유치원에 가서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아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애들이 싫어하네,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점점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리의 이고와 굉장히 관련이 깊죠. 예를 들면은 누가 날 괴롭혔어. 그럼 내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싸워서 이겨야겠어.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 이렇게 해야지 쟤가 나한테 까불지 않구나. 그런 식의 이고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일들을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면 아 내가 이런 데를 하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아, 나도 이런 행동을 많이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이렇게 하니까 남들만 좋고 나는 안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를 어떻게 이 상황에 넣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것들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에너지 센터는 우리 관계와 관련이 깊겠죠. 이 두 번째 에너지 센터는 뭐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깊을 거고 명치는 좀 더 우리가 외부에서 이 세상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깊겠죠. 이 세 가지 모두는 우리의 생존에 무조건 관련이 있죠. 우리가 자손을 낳고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누군가와 협력하고 같이 살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는 어떤 무리에서 배척되면 실제로 목숨의 위기가 있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요즘 세상도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무리에서 계속해서 배척당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현대사회에 그런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관계라는 것도 우리 생존에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생존과 굉장히 관련이 깊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따졌을 때 이 에너지 센터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또 얘기를 해보면 골반이나 다리 그리고 회음부, 생식기 부분 그리고 그와 연결된 분비선 이런 게 우리 뿌리 차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기반인 거죠. 다리가 튼튼해야지 운동 같은 것도 잘할 수 있고 뭐 균형 같은 것도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또 포함되고 또 회음부나 생식기 부분 그러니까 우리 생식, 출산, 배설, 성생활 그리고 성 정체성 이런 거에도 관련이 굉장히 깊죠. 근데 이거는 좀 설명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조디 디스펜자는 이 첫 번째 에너지 센터가 이런 성적 정체성 이런 거에 가장 관련이 깊다 그랬고 또 쿤달리니 요가나 어떤 인도 경전 같은 데서는 두 번째 에너지 센터가 또 성적 정체성이나 성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가 맞냐 뭐가 틀렸냐는 별로 중요한 바가 아니고 결국에는 1, 2번 에너지 센터가 성과 관련된 부분을 관장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골 두 번째 에너지 센터를 봐도 엉덩이, 골반 여기에 포함되죠. 근데 조금 더 위로 이제 올라가죠. 등 아랫부분 그리고 난소, 자궁, 췌장 뭐 이러니까 또 소화, 배설, 소모나 성생활 이런 것도 관련이 깊죠. 이 부분은 우리의 창의성이나 기쁨이나 어떤 욕망 이런 것들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신경세포가 많은 곳인데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명치 에너지 센터 여기는 명치, 허리 윗부분, 위장, 소장, 비장, 부신, 신장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코르티졸, 아드레날린, 펩신 같은 효소도 분비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죠. 이 부분은 우리의 불이라고도 불리고 우리의 힘 그 자체라고도 불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의 의지나 힘 그리고 자존감 또 지배력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겠죠. 뭐 이 전체가 사실 이거랑 관련이 깊은 거지만 이 세 번째 차크라가 특히나 이제 이거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차크라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에너지 센터들의 신경들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거기 에너지가 갇혀 있고 그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불균형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지 얘기를 해보면은 뭐 욕정이 너무 강하다든지 성욕이 지나치게 멈춘다든지 아니면은 불안이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불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성적 중독 뭐 이런 것도 문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특히 젊은 남성분들 한참 이제 혈기왕성할 때 그 포르노 시장이 잘 돼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뭐 어쩔 수가 없이. 그리고 뭐 요즘에 출산율도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지만 또 연애하는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좀 쉽게 중독이 되는 경우도 많죠. 뭐 남자들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웃기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너무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너무 혼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리고 계속 그렇게만 해버리면 신경적으로 진짜 어떤 그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그런 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에너지 센터의 불균형, 우리 생식선의 호르몬 불균형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천골, 과도한 죄책감, 슬픔, 우울, 수치심, 무가치함, 낮은 자존감, 성적 불안 여기도 포함되고 역시, 그리고 뭐 성적인 혼란 뭐 이런 것도 역시 여기 포함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부분이에요. 물론 이 생존 에너지 센터 3개를 넘어가면은 우리는 이타적인 상태가 되고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과도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만들어졌던, 우리가 아기 때 가지고 있던 상처들을 그대로 그냥 가진 채로 살아가면은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러기가 좀 점점 힘들어져요. 점점 세상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어떤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불만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명치 차크라는 또 분노, 공격성, 좌절감, 통제욕, 자만심, 남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마음, 성급함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이 에너지 센터가 균형 있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유치원 때 막 애들 맨날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애였어. 그런 애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었으면은 그런 성격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가진 채로 계속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그 특별한 계기를 뭔가 깨닫고 그거를 내려놓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괴롭히고 이런 일은 분명히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왔다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겠죠. 자기 마음속에 있던 불안, 자기 마음속에 있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드러났을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뭐 그런 게 어딨어, 애기 때 그런 건데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똑같이 분노하고, 특정 상황에서 똑같이 공격성을 가지고, 특정 상황에서 똑같이 질투하고, 특정 상황에서 똑같이 열등감을 느끼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런 것들은 난 원래 이럴 때 열등감 느껴, 난 원래 이럴 때 좌절감을 느껴, 뭐 이렇게 자기 성격을 정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라도 자기를 바라볼 수 있으면 사실 좋은 건데, 어쨌든 자기 문제가 뭔지 아는 거니까. 근데 보통은 그것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열등감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질투심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남을 통제하려는 욕심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사실 화나는 거는 누구에게나 좋을 게 없죠. 만약에 누가 나한테 화나게 했어,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화가 안 난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법적인 문제에 우리가 휘말렸어. 그 누구랑 진심으로 이제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야 돼. 그러면은 저 사람하고 싸울 때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막 분노를 느끼고 막 내가 꼭 원하는 방식으로 꼭 이길 거고 공격성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좀 더 침착하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고 그냥 이 상황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증거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더 이성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에너지 센터가 잘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상황에서 화만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이런 걸 알아차리고 호흡 훈련을 통해서 신경들을 더 깨우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뿌리 차크라, 물라다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